코리아. 경수가 이게 뭐게? 물지개를 지고 오던 코리아가 손바닥에 암호를 써내리며 맞춰보란다. 곱슬머리에 죽은 깨가 닥지닥지한 얼굴이다. 뭐긴 뭐여, 내 손바닥이지. 경숙이가 도리깨를 짚고 서서 코리아를 향해 큰 눈을 흘겼다. 경숙이는 다시 도리깨를 뒤로 젖혀 하늘을 향한다. 5가닥으로 엮은 도리깨 발이 일직선으로 펴진다. 공중에서 한 바퀴 휙 돌고 콩대를 향해 세게 내리쳐진다. 경숙이는 콩 바습을 하는 중이다. 노란 꽁틀이 툭툭 튀어 오른다. 어떤 것은 콩대 위로 떨어지고 어떤 것은 콩대가 없는 알땅으로 또르르 굴러 모여 있다. 코리아는 도리깨가 멈춘 틈을 타 다시 한번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몰아 긋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손바닥을 들어 보이면서 다시 맞춰봐. 경숙이는 코리아가 무엇을 썼는지 알면서 대꾸하기 싫은 양이다. 물러, 지지배야. 빨리 물이나 길어 가지고 가. 하면서도 다시 묻는다. 그게 뭐여? 안 일러줘. 코리아가 진양조를 뺀 말투로 멋쩍은 몸을 베베 꼰다. 지고 있던 빈 물통이 삐그덕거리며 따라 돈다. 일러주지 말고 싶지 않어. 경숙이는 다시 콩을 향해 도리깨를 더 세게 내리친다. 시들해진 코리아는 다시 암호를 쓰며 맞춰봐. 경숙이는 못 들은 척한다. 코리아는 다시 한번 암호를 쓰며 사랑이 이것도 물러? 경숙이는 나드로 콩깍지를 확확 뒤집어 잘 쏟아졌나 제껴가며 본다. 코라 안에는 우리 집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는다.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일단 양쪽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우물에서 타레박질을 몇 번이나 해야 한다. 타레박을 내릴 때 코리아 파른 줄에 매달려 흔드렁거리는 목각 인형팔처럼 가냘퍼다 타레박이 착하고 물에 내려지면 줄을 잡은 손을 뒤로 제끼었다 앞으로 탈싹 엎어뜨리면 물이 담긴다. 코리아가 까치 발을 들고 아랫배에 힘을 실어 끌어당긴다. 한 발 한 발 끌어올린 타레박을 노강이에 올려놓고 잠시 한번 쉰다. 그리고 몸을 비틀어 우리를 본다. 그의 찌그러진 눈은 아무런 저항이 없다. 잠시 싸 시원한 물소리를 내며 함성 물통에 물이 부어진다. 잘람하게 물이 채워지면 물통을 지게 고리에 걸고 일어서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코리아는 등을 납작하게 구부려 천천히 일어나지만 몇 차례 요동치고 나서야 일어설 수 있다. 빠자작 빠자작 발작을 뗄 때마다 매달린 함성 물통에서 나는 소리는 코리아의 뼈골을 빼먹는 소리다. 이렇게 하루에 2차례씩 물을 지고 높은 언덕 위 오두막까지 올라가야 한다. 경숙이는 코리아가 무사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야 멈추었던 도리케 질을 시작한다. 나는 매번 볼 때마다 예수가 120kg짜리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성경구절이 겹친다. 코리아는 삐쩍 말라 까만 가죽만 남았는데 2살 터울에 남동생은 집에서 놀기만 했다. 가끔 코리아 언니가 물을 길어 나르기도 하지만 거의 코리아가 물을 길른다. 코리아에게 물 길기는 끝이 나는 일이 아니고 우물이라도 있는 우리는 자부심에 차 있었다. 코리아. 삼동네 사람 모두 코리아라 부른다. 아이도, 어른도, 학교 선생도. 더 짓궂게 부를 때는 앞에 미스를 붙인다. 미스 코리아. 정숙이란 이름은 몰라도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얼굴은 작고 코는 주먹만한데 새까만 죽은 깨가 덕지덕지하다. 얼굴 한가운데 두꺼비가 엎어져 있는 것 같다. 눈은 실금처럼 가느다랗고 위로 짝째졌다. 입술은 뒤집어졌는데
그래도 이목구비 중 제일 괜찮은 편이다. 코만 좀 작았어도 목덜미의 까만 때만 좀 닦았어도 놀림을 덜 받았을 것이다. 깎지 않은 손톱은 갈고리가 졌다. 코리아는 엄청 사나웠다. 누가 골릴까 싶어 애들이 자기를 쳐다보기만 해도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며 덤볐다. 그러니 누구도 코리아 가까이에 가지 않는다. 동네 애들은 코리아를 만나면 막대기로 꾹 지르고 도망질을 쳤다. 그러다 돌아서서 털내리 꼴내리 미스 코리아를 외치다가 다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코리아는 사나운 사냥개같이 덤볐다. 코리아도 학교에 들어는 갔었다. 선생까지도 출석을 부를 때 이정숙 한 번 부르고 대답이 시원찮으면 미스 코리아 이렇게 부른다. 결국 코리아는 골림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코리아네는 지독히 가난했다. 양지바른 뒷 동산에 떼기밭이 있는데 보리를 심으면 제일 먼저 익는다. 우리 밭은 멀다 갈 때는 등 뒤지만 올 때는 코리아네 밭을 마주보고 온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한테 코리아네 보리가 제일 잘 됐다고 얘기했다.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는 토방까지 나와 앞당제를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삐삐를 뽀물어 코리아네 뒷 동산에 가서 보리밭을 봤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너무나 메말라 가느다란 보리대의 알맹이라고는 새끼손가락만 하다. 보리를 수확하면 메꿈지에 담아 토방에 놓으면 딱 맞을 것 같다. 코리아 아버지는 전쟁 때 다리를 잃었다. 가끔 동량을 나가 식량을 보탰다. 코리아 엄마는 약초와 나무를 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약초꾼이었다. 코리아가 학교에 안 가자 코리아 엄마는 어린 딸을 데리고 들과 산에 다니기 시작했다. 우리 마당에는 직경이 자 반 정도 되는 작은 수로가 지나간다. 수로는 삼면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때때로 종이 배를 띄우고 수로를 따라가며 놀기도 한다. 수로의 물은 깨끗한 에메랄드 빛이고 속에서 초록색 파래가 자라기도 한다. 맑은 햇빛이 물속을 비추면 파래가 춤을 추는 것도 보인다. 그러면 송사리가 꼬물대는 것처럼 그림자가 생긴다. 수로의 물은 산에서부터 흘러오는 것이어서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다. 이 물로 채소도 씻고 빨래도 한다. 텀벙대는 물소리가 나서 내다보니 코리아다. 날이 컴컴해져서야 산에서 돌아온 것이다. 코리아는 수로에 앉아 바구니 가득 담긴 약초들을 꺼내더니 싹싹 씻어서는 말없이 언덕 위 오두막으로 올라갔다. 그때부터 코리아는 늘 산과 들로 다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자연히 그를 놀리는 소리도 조용해졌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코리아가 16이 되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말이 없어졌다. 코리아는 물을 길러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숨차했고 점점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 병에 걸렸구나. 산에서 뱀알을 마신 거 아니냐? 사람들은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가을로 접어들 즈음 간호사였던 애균이 언니가 독일에서 왔다. 엄마는 횃배를 앓고 있는 동생을 위해 한 알에 250원이란 비싼 돈을 주고 기생충 약을 사왔다. 약은 너무 작아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동그랗게 윤이 나 있는 게 진짜 약 같기는 했다. 애균이 언니는 개울가에 빨래를 하러 나오곤 했다.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나이팅게일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다. 애균이 언니가 개울가에 보이면 나도 빨랫감을 가지고 가볼까 망설여지곤 했다. 어느 날 애균이가 조심스럽게 소근댔다. 정수기가 병에 걸린 게 아니고 임신을 한 것 같다. 언니가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조용히 코리아를 불러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 소문으로 퍼졌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아줌마들과 처녀들은 어떤 미친놈이 그런 미련한 짓을 했을라고.
아이를 낳으면 데리고 살기는 할까? 하하하, 아이고 배꼽이야. 어떤 미친놈이 그러겠어. 그저 웃어 죽는 일이었다. 개울가에서는 사람 서너만 모여도 코리아 얘기를 쑥덕거렸다. 이럴 때면 친구인 경숙이가 코리아가 때를 안 닦아서 그렇지 때만 닦으면 괜찮은 애다 라며 두둔한다. 큰 눈에 흰 창을 굴려가며 연신 흘기고 닦은 요강을 들고 집으로 가려고 일어선다. 그러다 다시 돌아서서 호소하듯 쇠딱지 진 머리만 감아 빗어도 괜찮아야. 얼굴을 자세히 봐라. 코가 커서 그렇지 얼굴도 작고 결안형이란다. 개울가에 나온 사람들은 다시 도대체 누굴까? 누가 코리아를 맘에 들어 임신을 시켰을까? 궁금해하기도 했지만 동네 사람 중에 짐작 가는 사람은 없었고 곧 대수롭지 않은 듯 잊어버렸다. 먼 산 고랑에 아직 눈이 남기는 했어도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우리는 듬북골 큰 밭 옆에 있는 떼기밭에 무씨를 뿌리기 위해 나왔다. 쇠스랑과 호미로 땅을 팠다. 봄은 땅속에서부터 올라온다. 빨간 진흙 속에서 통통하게 살이 오른 오요꽃 뿌리가 나왔다. 오요꽃은 연분홍 빛이다. 나팔꽃과 비슷하지만 들에서 주로 자라는 자풀이다. 뿌리가 마디마디로 되어 있어 완전히 뽑히지 않고 뚝뚝 끊기기 일쑤다. 뽑아내도 뽑아내도 계속 나오는 골칫거리다. 봄에 오여 꽃뿌리를 캐면 들쩍지근해서 쌀가루에 버무려 떡을 쪄 먹기도 했다. 맛은 무덤덤하니 무떡과 비슷해서 아이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도 흉년이 들면 이마저도 나만하지 않았다고 할머니 한데 들었다. 아직 이른 봄이라 들에는 아무도 나온 이가 없다. 드넓은 들을 독차지한 기분에 신바람이 났다. 땅을 호미로 팍팍 파는데 아이고 놀래라. 아직 자고 있던 개구리 한 마리가 펄쩍 튀어나왔다. 그러더니 눈을 뻐끔 뜨고 나를 바라본다. 개구리 눈에는 짜증이 잔뜩 들어있다. 뭉실 구름은 산 꼭대기에서 송이를 나누고 새들은 나무가지에 앉아 지저굴 까분다. 놀이 삼아 나온 들은 너무도 아늑하다. 호미질 한 번 하고 허리 한 번 펴 돌리는데 저 만치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솔길을 따라오고 있다. 가까이 보니 코리안의 식구이다. 추운 날씨는 아닌데 가운데서 걸어오는 코리아만 유독 목도리로 잔뜩 싸맸다. 우리들은 엉거주춤 일어났다. 엄마가 두어 발짝 앞으로 나가 묻는다. 아니 식구들이 다 어디 간대유? 앞장선 코리아 엄마가 손을 내두르며 지금 말 못허유. 그리곤 젠걸음을 재촉한다. 이를 옹송물은 얼굴이 채독빛이다. 뒤따르는 코리아의 언니와 남동생 둘도 말없이 일렬로 걷는다. 무언가 사건이 크게 나기는 한 것 같은데 전혀 짚히는 데가 없었다. 그날 오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우리 집 부엌까지 들렸다. 나가보니 호백이네 마당을 에워싸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다. 이렇게 작은 마당에 온 동네 사람들이 서 있는 광경은 처음 본다. 장마당에 서커스 구경 나온 사람들 같다. 바로 이웃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난리가 났기에 사람들이 다 모였을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참다 못한 엄마가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 들어갔다. 한참 만에 다시 나온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설레설레 고개만 저었다. 우리는 빨리 말해보라며 다그쳤다. 엄마가 씁쓸해한 표정으로 코리아가 애를 낳았다. 순간 우리의 눈과 코가 일자로 쭉 찢어지고 입이 딱 벌어졌다. 죽은 여마는 누더기에 쌓여 잿간에 버려졌다. 지난밤 코리아가 음방에서 혼자 아기를 낳아놓고 자기 엄마를 불렀다고 했다.
코리아 엄마 말에 의하면 사산이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식구들이 다 같이 경찰서에 갔고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렀다. 아이의 애비는 바로 아랫집의 호백이 할아버지였다. 코리아 엄마는 아랫집으로 내려가 한 구잡이를 하고 돌아왔다가 분을 삭히지 못하고 묻은 영화를 파가지고 내려와 호백이 할아버지 밥상에 내던졌다. 내 머머 끝으로 만들었으니 보아라. 밥상머리에 앉아있던 호백이 할멈, 딸, 손자, 손녀가 다 같이 까무러쳤다. 너무 무서워 아무도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했다. 호백이 할아버지는 경찰서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특별한 조치는 없었다. 다음 날 호백이네 식구들은 밤을 틈타 어디론가 피난을 갔다. 얼마 후 코리안의 식구는 또 한 번의 외출을 했다. 합의금 10만 원을 받아 식구대로 옷을 사입고 돌아왔다. 그 후로 1년이 지나서야 호백이 할아버지 얼굴을 다시 동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